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민이었어요. 미용실에 가면 원장님이 어머, 머리숱이 정말 많으시네요 하며 감탄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울을 보기가 무서워요. 정수리가 훤히 보이고 옆모습을 볼 때면 뒷머리가 얼마나 비어 보이는지 외출할 때마다 모자나 스카프로 가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올해 68세가 되신 김영숙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5년간 시니어 전문 모발 클리닉을 운영해온 이현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어른들이 겪는 머리숱 고민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할아버지 머리 왜 이렇게 없어? 하고 물어봐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63세 최순자 어르신은 동창회에 가고 싶은데 머리 때문에 자꾸 취소하게 된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깜짝 놀라시거나 바람 부는 날 밖에 나가기가 두려우시거나 사진 찍을 때 각도를 신경 쓰게 되시거나 말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처럼 복잡한 헤어케어 제품 쓰기도 어렵고 비싼 시술 받기도 부담스럽고 뭘 해도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머리 감을 때마다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대로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되나 걱정되시죠? 거울을 볼 때마다 정수리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우시고 예전에 즐겨 하던 헤어스타일도 이제는 엄두가 안 나시죠? 머리띠나 헤어핀으로 예쁘게 꾸미던 것도 이제는 부족한 머리숱 때문에 포기하게 되시고요. 손자 손녀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자꾸 뒤로 숨게 되시고 동년배 친구들을 만날 때도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이 드시죠? 이런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해요. 머리숱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머리숱 관리를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 들어서 머리숱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23년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0대 이후 머리숱 감소의 주요 원인 중 무려 73%가 영양 부족과 혈액순환 저하로 나타났어요. 단순한 유전이나 노화가 아니라는 뜻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원인들이 있어요. 첫째로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등 여러 약물을 장기 복용하시다 보면 두피로 가는 영양 공급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추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둘째로는 소화 흡수 능력의 저하예요. 나이가 들면서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머리카락까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피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 주는 방법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셋째로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기 쉬워져요. 남성분들도 테스토스테론 변화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울대 노인병학과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적절한 두피 관리를 받은 70대 어르신들의 모발 밀도가 평균 28% 증가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중요한 사실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보다 새로 나는 속도를 늘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60대 이후에는 이 숫자가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 나는
머리카락을 늘려주면 전체적인 머리숱은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혈액순환만 개선시켜도 모근에 전달되는 영양분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휴면 상태에 있던 모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75세 되신 분이 6개월 관리 후에 미용실에 갔는데 새로 난 머리카락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 몸은 적절한 자극과 영양이 주어지면 언제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커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커피가 머리숱 관리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독일 예나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커피의 카페인이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DHT 호르몬을 차단한다고 해요. 이 DHT라는 호르몬이 나이 들면서 늘어나는데 이게 모근을 약하게 만들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혈액순환이 젊을 때보다 20에서 30% 저하되는데 카페인이 두피 혈관을 확장시켜서 모근의 영양 공급을 늘려줘요.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원두 커피든 인스턴트 커피든 상관없어요. 다만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여야 해요.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가면 두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커피 한 잔 우리실 때 조금 더 진하게 우려서 식혀주세요. 뜨거운 상태로 쓰시면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미지근하게 식힌 후에 사용하셔야 해요. 스프레이통에 담아서 머리 감기 전에 두피에 뿌리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평소처럼 머리 감으시면 돼요. 이때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더 좋아요. 주 3회 정도가 적당한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기억하기도 쉽고 효과도 좋아요. 74세 송말순 할머니께서는 처음엔 커피를 머리에 바른다니 이상했는데 한 달 후부터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손자가 할머니 머리 냄새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남아서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커피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레몬즙을 2에서 3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넣어주셔도 좋고요. 사용 후에 미지근한 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냄새는 거의 남지 않아요. 주의하실 점은 커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미지근하게 식힌 후 사용하시고 커피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피해주세요. 염색한 머리는 색이 조금 변할 수 있으니 먼저 귀 뒤쪽에 테스트해 보시고 사용하세요. 카페인이 두피에 흡수되는 데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바르고 나서 바로 감으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시간도 금방 가고 몸에도 좋아요. 두 번째는 생강을 이용한 온찜질이에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두피 염증을 줄여줘요. 나이 들면서 두피가 딱딱해지고 혈관이 수축되는데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이를 완화시켜줍니다. 한방에서도 오래전부터 생강을 혈액순환 개선에 사용해 왔어요. 두피 염증이라고 하면 크게 아픈 게 아니라 미세한 염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근 주변에 생기는 작은 염증들이 머리카락 성장을 방해하거든요. 생강의 항염 성분이 이런 염증을 줄여서 모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사용법은 이렇게 하세요. 생강 한 조각,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를 강판에 갈아서 뜨거운 물 한 컵에 10분간 우려내세요. 생강을 갈기 어려우시면 얇게 썰어서 넣으셔도 돼요. 우린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미지근할 정도로 식혀주세요. 수건을 적셔서 살짝 짜낸 다음 두피에 올리고 15분간 찜질해 주세요. 이때 수건이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손목 안쪽에 대봐서 적당한 온도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수건을 한 번 더 짜거나 조금 더 식혀주세요. 찜질하는 동안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도 머리카락 빠짐의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 좋아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커피 사용하는 날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돼요. 66세 김태영 어르신은 당뇨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좋았는데 생강찜질을 2개월 하니까 두피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굵어진 것 같고요 라고 하셨어요.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 혈액순환이 중요한데 생강찜질이 도움이 많이 돼요. 생강은 자극적일 수 있어서 너무 진하게 우리시면 안 돼요. 두피가 민감하신 분은 생강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생강차 티백을 사용하셔도 돼요. 시중에 파는 생강차 티백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후 사용하시면 농도 조절도 쉽고 편해요. 찜질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해 주세요. 살짝 따뜻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두피에 자극이 되고 혈관이 수축될 수 있어요. 적당한 온도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 생강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계피를 대신 사용하셔도 돼요. 계피도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계피는 생강보다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까 더 묽게 해서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예요. 시니어분들은 두피가 건조해지기 쉬워요.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두피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름기가 머리카락을 보호해줬는데 나이 들면서 이게 부족해져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은 두피에 수분을 공급하고 모발을 부드럽게 해줘요. 또한 오일 마사지는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마치 말라버린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좋고 코코넛 오일은 라우릭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균 효과가 있어요. 둘 다 머리카락과 두피에 좋은 성분들이에요. 집에 있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굳이 비싼 제품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사용법은 이렇게 하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2에서 3큰술을 손바닥에서 살짝 데운 후 두피 전체에 발라주세요. 손바닥에서 비비면 체온으로 자연스럽게 따뜻해져요. 너무 차가운 상태로 바르면 두피가 놀랄 수 있거든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5분 정도 마사지한 다음 3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평소처럼 머리 감으시면 돼요. 마사지할 때는 손톱으로 긁지 마시고 손가락 끝 살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주 2회 정도가 적당해요. 수요일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기억하기 쉬워요. 오일을 바른 후 30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시면 돼요. 이때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 두시면 오일이 옷에 묻지 않아서 좋아요. 69세 박영희 할머니는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했는데 올리브오일 마사지를 한 달 하니까 머리카락이 윤기나고 부드러워졌어요. 빗질할 때도 덜 끊어져요 라고 좋아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정전기도 덜 생기고 머리카락이 덜 엉켜서 관리가 훨씬 쉬워진다고 하세요. 오일을 너무 많이 쓰시면 기름기가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발라보시고 양을 조절하세요.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것보다 적당량을 꾸준히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코코넛 오일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세요. 혹시 집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있으시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냄새가 강할 수 있으니까 소량만 사용하시고 다른 오일과 섞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마사지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이마 쪽에서 시작해서 뒤통수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마사지 하세요. 관자놀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 꼼꼼히 해주세요. 이 부분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거든요. 네 번째는 식초를 이용한 헹굼이에요. 나이 들면서 두피의 pH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정상적인 두피는 약산성인데 나이가 들면서 알칼리성으로 기울면서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 비듬이나 가려움이 생겨요. 또한 모공이 넓어져서 머리카락이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사과 식초는 약산성이라서 두피 pH를 정상화시켜주고 모공을 수축시켜서 머리카락이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줘요. 또한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두피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줘서 모공이 막히지 않게 해줘요. 샴푸나 린스를 사용한 후에 잔여물이 두피에 남아있으면 모공을 막아서 머리카락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데 식초 헹굼이 이런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줘요. 마치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두피를 깔끔하게 청소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법은 이렇게 하세요. 미지근한 물 2컵에 사과 식초 2큰술을 섞어주세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식초의 좋은 성분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머리 감고 나서 마지막에 이 물로 천천히 헹궈주시면 돼요. 헹굴 때는 두피 구석구석까지 잘 닿도록 천천히 부어주세요. 특히 정수리 부분과 뒷머리 부분을 꼼꼼히 헹궈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대로 두셔도 되고 냄새가 신경 쓰이시면 1에서 2분 후에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면 충분해요. 목요일과 일요일 이런 식으로 5일 마사지하는 날에 함께 하시면 기억하기도 쉽고 효과도 좋아요. 5일 마사지 후 머리 감고 나서 식초 헹굼으로 마무리하시면 완벽해요. 71세 최순덕 할머니는 두피가 자꾸 가려워서 긁었는데 식초 헹굼을 시작한 후로는 가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머리카락도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 라고 만족하셨어요. 특히 비듬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들이 식초 헹굼 후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세요.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자극적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더 묽게 해서 사용해 보세요. 물 3컵에 식초 1큰술 정도로 시작하셔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시면 돼요. 두피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식초 냄새가 싫으시면 레몬즙으로 대신하셔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레몬즙은 식초보다 냄새가 상큼하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두피에 좋아요. 레몬 반 개 정도를 짜서 물 2컵에 섞어 사용하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쌀뜨물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쌀 씻은 물을 하루 정도 발효시킨 후 사용하시면 약산성이 되어서 식초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조상들이 쌀뜨물로 머리 감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5번째는 두피 마사지예요. 시니어 분들은 목과 어깨가 경직되기 쉬워서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받아요. 젊을 때는 활동량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되었는데 나이 들면서 움직임이 줄어들고 근육도 굳어져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요. 간단한 마사지로 이 부분을 풀어주면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늘어나요. 복잡한 기술이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손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귀 뒤쪽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10초씩 눌러주세요. 이 부분에 혈관과 림프절이 지나가서 여기를 풀어주면 머리 전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는데 점점 시원해질 거예요. 목 양쪽을 따라 위아래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하고 어깨를 뒤로 돌려주세요. 목과 어깨가 뭉쳐 있으면 아무리 두피 마사지를 해도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로 있으시면 특히 이 부분이 굳어져요. 머리 꼭대기 정수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 것도 좋아요. 정수리는 모든 혈관이 모이는 곳이라서 여기를 자극해주면 두피 전체가 활성화되어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짝 간지럽다는 느낌 정도로 해주세요. 67세 이만수 어르신은 목이 항상 뻣뻣했는데 이 마사지를 하루 3번씩 하니까 목도 편해지고 머리도 덜 아파요.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덜 빠지는 것 같고요 라고 하셨어요. 목과 어깨 결림이 해결되니까 덤으로 두통도 줄어들고 잠도 잘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사지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살짝 아플 정도의 강도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어지러우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앉아서 하시는 게 안전해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스럽게 해주시고요. 마사지 순서도 중요해요. 먼저 목과 어깨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귀 뒤쪽을 누르고 마지막에 정수리를 두드려 주세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개선되어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에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커피, 내일은 생강찜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월요일에는 커피 두피 케어, 화요일에는 생강 온찜질, 수요일에는 커피와 오일 마사지, 목요일에는 생강찜질과 식초 헹굼, 금요일에는 커피만, 토요일에는 생강찜질만,
일요일에는 오일 마사지와 식초 헹굼 이런 식으로요. 간단 두피 마사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 가지씩 천천히 해보세요. 첫 주에는 커피만, 두 번째 주에는 커피와 마사지, 세 번째 주에는 생강찜질까지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부담도 없고 효과도 체감하기 쉬워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리 해주시면 좋아요. 여름철에는 모든 재료를 시원하게 해서 사용하세요. 커피도 차갑게 식혀서 쓰시고 생강찜질도 미지근한 정도로만 하세요. 오일 마사지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식초 헹굼은 더 시원한 물로 해주세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머리 감는 횟수를 늘려도 괜찮아요. 다만 너무 자주 감으시면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해요. 박하 우린 물을 만들어서 식초 헹굼에 한두 방울 넣어주시면 시원하고 상쾌해요. 박하잎 몇 개를 뜨거운 물에 5분 우린 후 식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박하는 시원한 성질이 있어서 여름철 두피 관리에 아주 좋아요. 염증도 줄여주고 가려움도 완화시켜줘요. 겨울철에는 반대로 모든 재료를 따뜻하게 해서 사용하세요. 특히 오일 마사지 할 때 오일을 손바닥에서 충분히 데워주시고 생강찜질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실내가 건조하니까 오일 마사지 횟수를 늘리시고 꿀을 한 방울씩 넣어서 보습 효과를 높이세요. 겨울철에는 로즈마리 우린 물을 만들어서 커피에 섞어 쓰시면 좋아요. 마른 로즈마리 한 줌을 뜨거운 물에 10분 우린 후 식혀서 커피와 반반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즈마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추운 겨울철에 특히 좋아요. 환절기인 봄, 가을에는 두피가 예민해지기 쉬워요. 이때는 자극적인 재료보다는 순한 재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생강보다는 커피를 더 자주 사용하시고 오일 마사지도 늘려주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환절기에 조심하셔야 해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최소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정말 없으시면 이것만이라도 해주세요. 매일 아침 귀 뒤 마사지 1분, 격일로 커피 스프레이 또는 식초 헹굼 중 하나, 주 1회 오일 마사지 이 정도만 해주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사용하시고 효과를 보신 환자분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72세 김옥분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요즘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손자들 앞에서도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2개월 정도 하시고 나서는 어느 날 환한 얼굴로 오셔서 선생님 큰딸이 엄마 머리 많이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파마도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75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머리 감는 게 두려웠대요. 감을 때마다 너무 많이 빠져서 언젠가는 대머리가 될까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이 방법들을 6주간 실천하신 후에는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선생님 이제는 머리 감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되어 아침에 거울을 볼 때도 더 이상 한숨이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68세 박미숙 어르신은 50대 폐경 이후에 머리숱이 급격히 줄어서 15년 이상 고민을 하셨지요.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3개월 후에는 미용실에서 머리숱이 늘었다고 한다며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특히 새로 나는 솜털 같은 머리카락들이 많이 보인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고 한 달 후부터는 새로 나는 머리카락들을 발견하게 되세요.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주변에서도 변화를 알아봐 주실 거예요. 민감한 두피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순한 버전도 말씀드릴게요. 커피는 절반으로 희석해서 사용하시고 생강은 생강차 티백을 사용하거나 우린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세요. 오일은 올리브 오일보다는 호호바 오일이 더 순하고 식초는 물 3컵에 식초 1큰술로 더 묽게 해주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팔뚝 안쪽에 먼저 발라보시고 24시간 후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세요. 조금이라도 빨갛게 되거나 간지러우면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재료로 대체하세요. 냄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커피 냄새가 걱정되시면 레몬즙 2에서 3방울이나 라벤더 에센셜 오일 1방울을 추가하세요. 사용 후 미지근한 물로
1차 헹굼을 해주시면 냄새가 거의 남지 않아요. 생강 냄새는 생강차로 대체하거나 레몬 조각과 함께 우리시면 완화돼요. 페퍼민트 잎 1에서 2개를 함께 우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초 냄새는 사용 후 1에서 2분 뒤 맑은 물로 헹구거나 레몬즙으로 완전 대체하셔도 돼요. 대체제도 많이 있어요. 커피 대신 진하게 우린 녹차나 홍차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카페인 함량이 높아서 좋거든요. 생강 대신 계피나 마늘, 양파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돼요. 오일은 집에 있는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소량 사용 가능하고 식초는 레몬즙이나 라임즙, 쌀뜨물로도 대체할 수 있어요. 라벤더는 거의 모든 재료와 잘 어울려요. 커피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넣으면 냄새도 좋아지고 진정 효과도 있어요. 생강찜질에 라벤더 우린 물을 추가하면 자극이 완화되고 오일 마사지에 라벤더 오일을 섞으면 릴렉스 효과까지 있어서 좋아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시작하실 때 처음 2주 동안은 두피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가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는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심한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또한 초기에는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는 약한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모발이 나오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보통 3주 후면 안정화되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런 현상을 텔로겐 에플루비움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치료를 시작할 때 자주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어떤 관리법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검은 콩, 호두, 달걀, 고등어 같은 단백질과 오메가3이 풍부한 식품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면 좋아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하루에 손바닥 크기만큼이 생선이나 고기, 달걀 1개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니까 두부나 된장국도 자주 드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 6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두피까지 충분한 수분이 공급돼요. 커피나 차도 좋지만 물을 기본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는 정말 머리카락의 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모근을 약하게 만들어요.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께 머리카락 빠짐에 대해 상담받아 보세요. 약 종류를 바꾸거나 복용 시간을 조정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뇨제, 베타 차단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두피 관리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이 방법들이 마법은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개월 정도를 목표로 해주세요. 컨디션에 따라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피곤한 날에는 간단한 귀 뒤 마사지만 하셔도 되고 시간 없는 날에는 머리 감을 때 식초 헹굼만 하셔도 돼요. 컨디션 안 좋은 날은 하루 쉬어도 괜찮아요. 억지로 하시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여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멋내는 걸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45년간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진료하면서 봤는데 적절한 관리만 해주시면 70대, 80대에도 머리숱이 늘어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머리숱이 풍성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외출도 즐거워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되세요. 손자, 손녀들과 사진도 당당하게 찍으실 수 있고 동창회도 자신있게 참석하실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